전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919년 건국을 부정하면 내란이다. 오. 이분은 내란 무슨 매니아야? 내란이라는 단어를 진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면 내년에 월드컵 하잖아요. 예. 월드컵 예선 탈락하면 내란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수도 압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 방금 전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1919년 건국을 부정하고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 내란이다. 예? 이거는 역사 내란이다. 네, 역사 왜곡이자 헌법 전문, 헌법 정신 부정이다. 그러면서 이 초대 이승만 대통령조차 1948년 9월 1일 관보에서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명확히 규정을 했다. 즉 1919년도는 미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거를 저는 역사 내란이라고 주장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지금 정치권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제 이겁니다. 이분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입니다. 라고 한 문장이 있는데 지금 네. 이게 문제가 여당으로부터 크게 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뒷부분에는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라는 시각도 또 함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 윤봉길 의사 얘기를 했는데 윤봉길 의사가 그 사례도 또 여기 이제 거론이 돼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윤봉길 의사가 남긴 유서가 있는데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여 에디슨 같은 발명가가 되어라라고 적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목숨을 희생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과학자가 되기를 소망했다. 이제 이런 건데 이렇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이런 시각 저런 시각 뭐 그런 시각들을 소개를 했는데 유독 이제 앞에 부분만 떼내 가지고 지금 여권에서 여당 쪽에서는 이 친일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저 주요 문장을 이제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네. 맨 앞부분이 이제 김구로로 시작을 합니다. 김구 선생으로 시작을 해서 미의사 신부님께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서 만국의 서름을 면하려거든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거든 모든 것을 광복군에 바쳐서 그 일본군을 타도하고 조국을 독립시키는데 노력하자라고 해서 저 김구 선생의 글로 저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또 보시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다음에 이제 저 얘기가 나요.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뜻으로 본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는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건 뭐 너무나 유명하게 알려진 그 저 문장이잖아요. 해방은 하늘이 준 떡.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그 앞에 거 잠깐 보시죠. 논란이 됐던 건 자, 본인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한일 독립전쟁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과는 다른 겁니다. 매우 균형 있게 중립적으로 그러니까요. 잘 쓴 네. 기념사 아닌가요? 예, 그 다음 거 보시죠. 그 다음에 보면은 아까 그 김선배 말씀하셨던 윤봉길 의사가 정말 나라를 잃으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이제 목숨을 바쳐가면서도 또 아들한테는 너희는 열심히 공부해서 에디슨 같은 과학자가 되어라. 정말 저거를 보면은 우리 저분 자체가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얘기를 지금 쭉 써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예. 네, 그러면서 본인의 얘기가 나는 이렇게 주장해 내 말이 옳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거를 잠깐 보시면 거기 써 있잖아요. 지금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2차 대전에서 러시아랑 미국 이 진영하고 독일하고 이렇게 싸우고 뭐 이러면서 그 이후에 일본에 또 원폭을 투하하고 이런 과정들을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항일 독립전쟁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과는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걸 갖고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이렇게
이 거의 거의 매국노에 준하는 듯한 지금 공격들을 지금 좌파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저게 가령 그 독립기념관장이라면 네. 다른 뭐 학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독립기념관장이라면 이게 뭐 연합군 승리로 이게 이제 그런 덕을 본 측면이 있다 이런 말은 뭐 안 해도 됐던 말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뭐 이 친일이다 매국이다 헛소리다 이렇게 할 건 아니다. 지금 여권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시각인 거죠. 저는 그 논리에도 반대합니다. 네. 독립기념관장이면 네. 역사적인 맥락이나 역사적인 상황을 저는 오히려 더 풍부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나는 독립기념관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독립은 무장 통일 운동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저는 외눈박이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럼 제가 만약에 어느 회사 사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여자들한테는 유리하게 판단하고 남자에겐 불리하게 판단하는 게 여성 사장으로서 할 일인가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일부에서는 그래도 독립기념관장인데 그런 시각까지 굳이 왜 얘기해? 저는 이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독립기념관장이면 우리나라가 왜 어떻게 어떤 연유로 누구의 기여로 독립했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독립기념관장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아니 제가 아까 경제 얘기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중후반에 우리 3조 호황이라고 엄청난 대호황이 있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경제 정말 잘 나갔을 때 그 3조 호황 우리나라의 대호황을 놓고 한국은행 총재나 네. 뭐 경제기획원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이 네네네. 당시에 우리의 대호황은 음.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의 3조 국제적인 그런 요소가 맞아 들어가면서 우리의 경제가 호황을 맞았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야 이 자식아 네가 한국은행 총재가 야 이 자식아 네가 경제부총리가 아마 우리 민중과 우리 그 근로 노동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맞아. 해서 한 호황을 어디다 대고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라는 맞아요. 국제적인 것 때문에 이랬다고 넌 당장 물러나. 한국은행장 자격이 없어.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아니, 총재 자격이 없어. 경제부총리든 한국은행 총재든 우리 그때 우리 경제가 그만큼 탄탄한 것도 있었는데 그쵸. 결정적으로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가 네. 3조 선물처럼 찾아와서 우리가 대호황이 있었다. 맞습니다. 그 이후에 근데 이러이러한 또 뭐 영향이 있었다. 이 맥락 속에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네. 아까 보셨지만 저분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항일 독립전쟁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자적 시각과는 다른 것입니다라고 해서 매우 중립적이고 역접 그 접속사를 써서 우리 민족사적 시각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까지 적어놓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한때 독립기념관을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뭐 이제 그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일이 이제 그쪽 일이기도 했고 뭐 그때 뭐 예, 일이 예.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다녔었는데 그 독립기념관에 가면은 제6관이 있습니다. 제6관이 이제 그 언론 사회관이었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연전에는 예. 거기 이제 한 꽤 큰 이 관인데 중앙에 그 조선일보 윤전기가 거기 있었어요. 네. 그랬다가 그 정권이 좌파 정권으로 바뀌면 조선일보 윤전기를 드러내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그 어려운 구조 속에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윤전기를 끄집어 내 가지고 또 수장고에 갖다 집어넣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독립기념관 제6관 그 문화관에 가면은 입구에서 천정에서 이렇게 스피커가 있는데 스피커에서 그게 실제로 녹음된 거지 재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녹음이 흘러나와요. 그게 예. 뭐냐면 상해에 있었던 항일 투사들이 1945년 8월 15일 날 저녁 때 그 모임에서 하는 발언들이 막 나와요. 예. 그때 보면은 와 광복이 됐다 해방이다 기쁘다 이게 아니고 울분을 토해요. 예. 그 울분 내용이 뭐냐면 네. 그 욕도 섞어가면서 우리 손으로 광복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손으로 광복을 하지 못하고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상해에 있는 독립군 그 항일 투사들의 인식 속에는 이게 우리 손으로 100% 우리 손으로 쟁취한 독립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하늘이전 어떤- 떡처럼 왔다는 거를 그렇지. 네.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덕을 본 부분이 있다라는 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근데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무렵에는 기본적으로 정말로 항일 독립운동 같은 경우도 무장 투쟁은 사실은 1930년대 이전에 굉장히 활발했었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포기한 상태였어요. 예. 왜냐하면 이것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목숨도 잃었고 많은 분들이 처형도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그 경제적 지원도 없고 이래서 거의 상당수의 항일 독립 지사들이 그 운동을 좀 약간 운동이 좀 소강 상태였었고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신 청산리 전투 이런 것들 몇 년에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아. 그 연도들을 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 무장 독립 투쟁은 오히려 일제 그 강점기 초기에 굉장히 집중돼 있었고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를 아마 숫자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예. 왜 그랬냐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국내에서는 굉장히 또 많이 친일파들도 나오고 예.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다. 우리나라는 통일이 못 되나 봐. 아니, 그러니까 해방이 안 되나 봐. 언제까지나 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건가 봐라는 정말 나라 전체가 일종의 이제 포기의 분위기 같은 게 굉장히 많았었던 상태라고 제가 과거 이제 기록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갑자기 거기에 갑자기 2차 대전에 이제 승전국이 되고 뭐 히로시마 원자폭탄 이런 요소를 다 빼고 마치 우리가 엄청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항일 투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것이다. 이것은 저는 오히려 이게 역사 왜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그 나는 깜짝 놀란 게 이제 독립기념관장이 뭐 이런 시각 저런 시각 얘기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 이 조선일보 사설이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 박은주 국장이 반대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나는 그게 오히려 더 이제 놀랐는데 네. 저는 사실은 그 우리 광복 과정에 이르는 거에 대한 뭐 그 학자들의 다양한 분석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 역할이 적어도 독립기념관장의 역할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박 국장이 말씀하시는 것 그 뭐 비판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독립기념관장이 세계사적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것은 유엔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다. 네. 이런 말을 한 거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지 봅니다. 않는다. 네. 그러나 이거 가지고 임기가 2027년 8월까지 아직 2년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람을 그거는 전혀 별도 문제. 그러니까 자르겠다고 네. 하는 전혀 거는 별도 그것도 문제. 과잉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예.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좌파의 세력들이 대개 두 가지 방편을 쓸 때가 있어요. 하나는 친일몰이, 예. 하나는 헬리콥터로 현금 살포. 이 두 가지로 어떤 판세 변화를 꾀할 때가 있는데 네. 정말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질리도록 봐온 것, 이른바 때도 시도 없이 울려 퍼지는 죽창가와 친일몰이. 예. 근데 그것이 아직도 약발이 있다고 믿는 세력들. 그게 한심하다 이런 거. 맞습니다. 네. 근데 아마 약발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젊은 세대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세대들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른 이설을 듣기를 싫어해요. 예. 맞아요. 네. 네. 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자꾸 쌓이면 네. 오늘 누가 그랬더라고요.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높은 것 같지만 그거 흥청망청 쓰다가는 한순간에 날아간다. 네. 그런데 그 조짐이 벌써 보이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지금. 네. 최저선을 벌써 자꾸만 경신하고 있던데. 탕진하기 시작했어요. 지지율을. 탕진하기 시작해. 탕진이라는 표현이 참. 그래서 51.1이니까 다음 주에는 40%대로 이제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정말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아진 거를 보면은 정말 순국 선녀들, 독립운동가들 또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으신 많은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또 역사적 판단은 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 이성적인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역사를 제대로 써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이른바 독립군 끝나지 않는 전쟁 뭐 이런 건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영화가 우리 독립군 전반을 다룬가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홍범도 장군의 그 네네. 무장투쟁 역사를 따라가다가 재작년에 있었던 육군사관학교 흉상 철거 논란까지 다루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하필이면 또 이 영화를 보는지 예. 이거는 사실은 그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는 윤석열 정권 때 있었던 일은 내가 정반대로 할 테야 뭐 이런 컴플렉스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전히 잘 통하는 약발 중에 하나가 친일몰이. 맞습니다. 예, 그런 거가 잘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연장선상에서도
이 영화를 가서 저 조진웅 배우, 네. 감독 문승욱 감독, 그 CGV 대표이사들과 함께 봤다고 하는데 저는 그 아까 소개했던 조선일보 사설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혹시 못 읽으신 독자, 시청자분 계시면 광복 80주년 시점에서 일제 식민지 시절을 누렸던 세대들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국민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선 지 2년이 넘었다. 국민 882만 명이 작년 일본을 방문했다. 네. 한일의 유상도 세상도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현실에서 친일 매국 논란이 국민을 위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홍범도 장군 이분 뭐 훌륭한 일도 많이 하셨죠. 조국 광복 독립을 위해서 무장투쟁도 했는데 다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소련 공산당에 가입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자유시 참변과 관련해서 또 맞습니다. 논란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육군사관학교에서 흉상을 옮기자 이런 논란이 이어졌고 그런 논란에 앙금이 채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네. 대통령이 어느 한 편을 또 역성드는 듯한 그런 영화 관람을 해서 이것도 꼭 이 시점에 해야 되는지 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쟁하고 애뜰 날